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보지 말고 이제 공부합시다. 자료 정리 정말 빡셌습니다. 여러분들이 접전부를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또 자료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접전부 최신 기출 완벽 반영한 2019년 11월 개정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최초 공개해드리는 거고요. 접전부는 매달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그 이상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나올 때마다 오답률이 높은 편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개인적으로. 접전부는 나올 게 정해져 있거든요. 뭐가 나올지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측 불가능한 접전부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거든요. 즉 지금 정해져 있는 접전부를 외워서 시험을 치는 건데 그걸 잘 못하더라고, 학생들이. 그걸 잘 못해가지고 매달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이렇게 또 자료를 새롭게 제작을 했습니다. 2019년 11월까지 최신 기출 모두 반영한 저 아시죠? 토익 분석의 달인 지정쌤입니다. 이제는 틀리지 마세요. 이제는 절대 틀리지 마시고 네, 틀릴까 아니에요. 틀리지 마세요. 절대 틀리지 마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정리한다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공부합시다. 오늘은 내용이 많으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네, 어쨌든 이 영상은 한 번만 보고 말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특히 시험 전날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언제 보고 있든 간에 이번 달에도 8문제 이상이 출제가 될 거니까요. 자, 먼저 시간 접속사부터 하겠습니다. Before, after, since, until. 네, 순서대로 뭐뭐 하기 전에, 이후에, 이래로 할 때까지가 되겠고요. 특히 네 가지는 전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Before, after, since, until. 네, 접속사, 전사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when, 뭐뭐 할 때고요. Whenever, every time, each time. 뭐뭐 할 때마다, 그죠? 뭐뭐 할 때마다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y the time, 뭐뭐 할 때까지는, 네, 뭐뭐 할 때까지는 이란 접속사고요. 자, while, 하는 동안에. 얘는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반면에라는 역접의 접속사도 가능하니까 네, 미리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once와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시간의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as. 자, as도 시간 이후 둘 다 되죠.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even as, just as라는 부사가 붙어가지고요. 마침 뭐뭐 할 때 이런 느낌의 강조적인 해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until과 after 두 가지가 함께 쓰이면서 뭐뭐 이후까지라는 의미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조건 접속사입니다. if, 다들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providing, provided, supposing, assuming. 자, 전부 다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if 대용어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앞글자 이거 4개 따가지고 뿌사라고 부르거든요. 네, 뿌사.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뿌사. 푸사 연상하시고 푸사. 여러분들의 푸사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 여러분들 본인의 푸사를 볼 때마다 와, 정말 만약에 이렇게 생겼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를 생각하시면서 의사는 만약 잊지 마시고요. providing, provided, supposing, assuming 네 가지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unless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조건절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in case, in the event 둘 다 that을 넣어도 괜찮고 없애도 괜찮습니다. 무엇에 대비하여, 무엇의 경우에 대비하여라는 접속사겠고요. 그 다음에 as long as far as 뭐뭐 하는 한 이런 조건절을 만듭니다. 그래서 as long as I know, as far as I know 이 정도의 자주 쓰이는 형태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그죠? 내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 이 정도 느낌이겠죠. 자, 그 다음에 given that과 considering that 무엇을 고려했을 때란 접속사입니다. 여기서 that을 생략하면 전치사가 되거든요. 이따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only if, only when, on condition that 오직 뭐뭐 하는 경우에만 이런 접속사들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유 접속사입니다. because, as, since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대표적인 이유의 접속사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now that 이거 별표 쳐두시고요. 지금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의 접속사입니다. 지금 뭐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보절 접속사 이 세 가지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비록 뭐뭐이지만, 네,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느낌의 접속사고요. even if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랑 다른 거예요. though 계열과 if 계열 다른 겁니다. 네, 어떤 책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분리한 책도 있는데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100% 다른 거고요. 정리토익에서도 그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though 계열은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해석이고요. 자, even if는 이 가정에 if가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일지라도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밖이 춥지만 나는 나가 놀 거야.
이거는 even though 계열이고요. 지금 밖이 춥지만, 그죠? 비록 내일 추울지라도 나는 나가 놀 거야. 비록 내일 추울지라도 이거는 even if라는 거야. 그죠? 내일이라는 시점은 가정 기반이기 때문에 even if를 쓰는 겁니다. 네, 차이점 보이시죠? 지금 뭐뭐이지만 이라는 사실 기반은 even though, 네,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가정 기반은 even if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reas, while, 반면에라는 접속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hile이라는 것은 시간절로 동안에, 그리고 양보절로 반면에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목적절의 so that, in or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except that, but that, 무엇을 제외하면, 그리고 whether, 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얘는 명사절로서 인지 아닌지라고도 쓰이겠지만 부사절로서 이든지 아니든지 간이라고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s if와 as though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굉장히 감성적인 접속사입니다. 오케이? 감성적인 접속사이기 때문에 정기토익에서 정답 빈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부사절 접속사가 되겠고요. 전치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점 전치사입니다. before, prior to, 어디 전에고요. after, following, subsequent to, 역시 어디 후에가 되겠습니다. to가 있는 아이들은 반드시 to가 필요하니까 to까지 함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since, 뭐뭐 이래로라는 전치사죠. 과거 시점 이래로 이런 느낌이겠죠. 과거 시점 명사가 목적으로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until과 by, 언제까지, 둘 다 우리말로까지라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가지만 until은요. 지속의 동사와 함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until은 그 지속의 동작의 상태가 그때까지 쭉 가다가 완료 시점에 되어서 끝나는 겁니다. 즉 unti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ntil. 네, 그죠? 지속의 동사가 쭉 가다가 완료 시점에 되어서 딱 끝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last 이런 동사 있잖아요. 지속됩니다. 7시까지 행사가 지속됩니다 라고 했을 때 last until 7 7시까지 쭉 지속되다가 7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끝나는 거겠죠. 반면에 by라는 것은 일회성이 완료적인 동사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완료 시점 전에 그 동작을 한 번만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y 이거잖아요. by 이거잖아요. by 이상하잖아요. until 이건 자연스럽지만 by 이상하잖아요. by 일회성 동작이 딱 끝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submit 제출하다 이런 동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7시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했을 때 submit by 7 o'clock이겠죠. 그죠? 7시 전까지는 한 번만 제출을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자, from은 언제부터란 전치사고요. toward 얘는 기본적으로 방향의 전치사거든요. 어디를 향하여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시점을 목적으로 취한다면 그 시점 쪽으로 향하는 무렵에 이런 느낌입니다. 그 시점 쪽으로 향하는 무렵에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기간 전치사 for와 during. 자, for는 일반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숫자와 함께 쓰고요. during은 특정 기간이기 때문에 주로 명사와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기간, 언제라고 지칭되지 않은 for 3 hours, 3시간 동안, for 2 months, 2달 동안, 언제 3시간, 언제 2달 이렇게 지칭한 게 아니죠. 그냥 3시간, 뭐 2달 이렇게 쓰는 거니까 for이 들어가고요. during은 특정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딱 특정 지은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주로 명사 등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over, through, throughout, 네, 기간 내내라고 해석이 되는 전치사들이에요. 특히 throughout이 최다 빈출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네, through가 기본적으로 관통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기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뚫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 기간 전체를 아우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관통이라는 것은 그 시작점부터 마지막점까지 쭉 뚫고 가는 거니까. 자, 그리고 within 이라는 것은 기간 이내에고요. 기간 이내에 점을 찍는 그림이고요. 자, in 뒤에 기간이 붙으면 그러한 기간 후에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in 뒤에 기간 붙으면 기간 내가 아니야. 이거 주의하세요. 자, in이라는 그림은요. 그 기간 안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떨어진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in 7 days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7일이라는 기간 안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떨어진 시점이기 때문에 7일 후에, 7일 만에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절대 in 기간을 안에 라고 해석하시면 오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파트 7 등에서 틀리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 위치 전치사입니다. above와 over이 위이고요. below, under, 아래가 되겠네요. 위, 아래. 자, above와 below가 딱 반대의 그림이고요.
over과 under이 딱 반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목적어를 공유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beside, next to, by. next는 반드시 to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behind, 어디 뒤고요. between과 among은 둘 사이에, 셋 이상 사이에 라고 각각 해석이 되죠. 둘 다 단수 명사를 취하지 않는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죠? 둘 사이, 셋 이상 사이 어쨌든 간에 어떻습니까? 복수 명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between은 A and B 정도를 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near, 가까이입니다. 여러분, near by는 전사가 아니에요. near by라는 것은 전사를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near by는 이미 벌써 near이 by를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목적어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near by는 형용사나 부사로만 쓰이고요. 전자는 정확하게 near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회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around, 주위에, 그죠? within, 기간 내에. 아까는 기간 내라고 쓰였지만 지금은 위치 내에, 그죠? 장소 내라고도 쓰일 수가 있어요. 위치나 장소 이내라고도 쓰일 수가 있고요. 어떤 범위 이내라고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roughout, across라는 것은 그 지역 전역의 도처에, 역시 throughout 굉장히 빈출도가 높습니다. 전역의 도처에라고 쓰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방향전치사입니다. from A to B라고 해서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이런 식으로 함께 쓰기도 하고요. 자, for과 toward는 어느 쪽을 향해서라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보다는 조금 더 막연한 느낌에 가깝죠. to라는 것은 거의 도착까지 보증하는 느낌이라면 for과 toward는 그쪽을 향하여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long, 어디를 따라서. 자, 얘는 선 개념 목적어 들어가요. 선 개념 들어가면서 그 선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along the street, along the river, along the seashore 뭐 이 정도로 along the side of the building 건물 측면을 따라서 이렇게 선 개념을 받는 거고요. across는 반대되는 그림이에요. 그 선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across the street 길을 건너서 across the river 강을 건너서 이 정도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across from과 opposite 이 두 가지는요. 이거 어떻게 알았네? 이 건너서가 아니고요. 이 둘 다 맞은편에가 되겠습니다.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across from opposite 어디 맞은편에라는 그런 뜻의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through는 어디를 통과하여, 그죠? 관통의 그림이기 때문에 어디를 통과하여라고 쓰일 수가 있고요. 자, into는 in과 to의 결합 형태로서 어디 안쪽으로. 자, onto는 on과 to의 결합 형태로서 어디 위쪽으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into라는 것은 상태 변화의 느낌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장소 안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는 점. 자, 그 다음 out of는 무엇으로부터 밖으로라는 그런 느낌이겠죠.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자, 혹은 물리적인 장소 밖도 괜찮고요. 아니면 무엇의 영향력 밖에 이런 느낌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out of print 절판된, out of order, out of service 고장난, 그죠? 작동에 영향받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고장난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유 전치사입니다. because of, due to, on account of, owing to, 뭐뭐 때문에고요. 자, for 이거 중요하죠. 역시 뭐뭐 때문에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칭찬합니다, 상을 드립니다 이런 맥락에서 자주 쓰이는 거예요. 네, 칭찬합니다, 상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 이유 앞에 무조건 뭐다? for. 그래서 for 때문에 이렇게 연상하세요. for 때문에 thank you for coming. 와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네, 이 정도 느낌으로써. 자, 그리고 thanks to라는 것은 무엇 덕분에라고 해석이 돼요. 네, 역시 이유긴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뉘앙스에 가깝죠. 자, 그 다음에 양보, despite와 in spite of, 무엇에도 불구하고라는 굉장히 빈출되는 전치사입니다. 특히 얘네들은 접속사랑 함께 선택지를 잘 구성을 합니다. 즉, 양보의 접속사인 though, although, even though 계열과 despite, in spite of 이런 식으로 자주 선택지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 이게 한 단어예요. 역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고요. 자, for 누구누구를 위해서, 네,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 다음에 except for, except 무엇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without은 무엇 없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른 거예요. 네, 두 가지 다른 거기 때문에 절대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석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besides, aside from, apart from.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뭐 이외라고 해석이 되는 것들이에요. besides 특히 별표 치겠습니다. 얘는 부사도 가능하거든요.
부사로서 게다가라고도 쓰일 수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추가적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aside from, apart from, 뭐뭐 이외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라는 전치사겠죠. 그 다음에 기타 전치사 쭉 한 번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질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like, unlike 두 가지 다 반대되는 그림인데요. like, 무엇과 같이, unlike는 무엇과 달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unlike는 뭐 경쟁사 이런 목적어를 잘 봤거든요. Unlike our competitors, 우리 경쟁 업체와는 다르게 우리 회사의 제품들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사의 장점을 광고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고요. 자, like는 무엇과 같은, 뭐 like you, 너와 같은, someone like you, someone like you. 막 여러분 조카라든지 그런 꼬맹이들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뭐 삼촌 이렇게 하면서 someone like you 무슨 뜻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명절 때 조카가 와가지고 그럴 때 막 여러분들이 토익 800점의 삼촌이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네. 누군가가 너를 좋아해 라고 하는 순간 그 조카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여러분들 평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영화 영자도 안 꺼낼 거예요. someone like you, 누군가가 너를 좋아해. 아니죠. 너와 같은 누군가라는 표현이에요. 너와 같은 누군가. Someone like you. 아델의 노래도 있습니다. 할 뻔했어. 네. 하면 또 깜짝 놀라실까 봐 또 참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as 뭐뭐로서 신분 자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신분 자격. as the vice president, 부사장으로서. as your father, 너의 아버지로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그죠? by ing 자주 쓰면 됩니다. 뭐뭐 함으로써. including과 excluding 무엇을 포함하여 그리고 제외하고라는 그런 전치사가 되겠고요. 자, upon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on이라는 것을 조금 격식 있게 쓰는 건데 우리 전기토익에서는 보통 하자마자라는 시점적인 느낌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upon arrival 도착하자마자, upon receipt 무언가를 수령하자마자 이런 느낌으로 쓰이겠죠. 자, as of effective는 언제부터라는 시점 목적어를 취하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as of tomorrow, 내일부터. effective, Monday, 월요일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beyond는 무엇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넘어서서라는 그림이겠고요. against는 어디에 반대하여, 대항하여 이런 느낌이겠죠. 파트 1 등에서는 어디에 기대어 라는 느낌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고요. 자, regardless는 반드시 of가 필요합니다. 무엇에 상관없이란 전치사고요. by means of, means가 수단, 방법이니까 무엇의 수단에 의해서, 무엇을 이용하여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depending on 어디에 따라서 라는 전치사고요. 자, plus와 as well as는 뿐만 아니라 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as well as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준 등위 접속사 정도로 분류가 되는 건데요. 등위 접속사적인 기능도 가능하고 전치사적인 기능도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outside라는 것은 무엇 밖에라는 표현인데요. outside 뒤에 기간 명사가 붙는 게 최근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outside the normal office hour 이 정도 느낌으로서 정상적인 근무 시간 밖이라는 것은 그러한 기간 외의 정도로 해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given과 considering. 아까 접속사도 있었죠? 대시 붙이면 접속사가 돼요. 근데 대시 없으면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considering은 대시 생략시켜도 접속사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세세하게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given과 considering, 전치사로서 무엇을 고려할 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according to 누구누구에 따르면, 어떠한 사람에 따르면, 아니면 어떠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관해서라는 전치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bout, on, 그 다음에 as care, as to as for, 그 다음에 ing care, regarding, concerning, pertaining to. 자, pertain은 반드시 to가 필요하고요. regarding, concerning은 단독적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e로 시작하는 세 가지 명사 공통점 잡아서 기억하십시오. regard, respect, reference. 그 왼쪽에 in, with 붙이고요. 오른쪽에 to를 붙이면 어디에 관해서라는 그런 완벽한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전치사 마무리하고요. 접속 부사까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역접의 접속 부사입니다. 얘네들은 지금 부사예요. 절대 접속사가 아니라 그냥 부사입니다. 아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 6 등에서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 문장이 시작되기 전에 쓰이는 게 일반적인 용례가 되겠어요. 파트 5에서 접속사적인 기능으로는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먼저 역점의 느낌입니다. However, 그러나, nevertheless,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contrarily, in contrast, on the contrary, on the other hand 라는 것은 반면에 대조적으로 라는 접속부사고요. 그다음에 even so, with that said,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라는 접속부사입니다. 그다음에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정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과관계를 설명해주는 접속부사들 therefore, thus, hence, as a result, consequently, for this reason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과관계를 연결해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단지 의미만을 연결해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첨가의 느낌을 주는 부사입니다. moreover, furthermore, 더욱이 게다가고요.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ly, 이외에도 게다가라는 그런 부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esides라는 것은 전치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bove all,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라는 부사들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사한 느낌을 연결해주는 부사입니다. in other words, namely, 즉 다시 말해 라는 부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indeed, in fact, 사실상, 그 다음에 in effect, specifically, similarly, 순서대로 사실상 구체적으로 유사하게 라고 해석이 되는 부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 부사입니다. meantime, meanwhile, in the meantime, 그동안에 라는 부사들이고요. then, afterwards, thereafter, 그 다음에 그 후에 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before long, 얼마 후에,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런 느낌의 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ll of a sudden, 갑자기 라는 부사입니다. 자, 그 다음 기타 부사들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overall, on the whole, 대체로 라는 부사들. 그 다음 in a way, 어느 정도는.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다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instead는 대신에 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to that end도 한번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네, 그러한 목적을 달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부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한 번만 보고 말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특히 시험 전날 반드시 2번 보고 들어가세요. 시험 치기 아침에, 시험 치는 그 당일 아침에 보면 무엇보다 좋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보는 단어가 그대로 시험장에 나올 테니까요. 최소한 몇 문제? 8문제가 나올 테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제가 이 힘들게 만든 이 표를 무료 나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 잘 들으세요. 좋아요, 구독 당연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응원의 한마디 적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제 카톡 아이디를 댓글에다가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제 카톡 아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그 댓글단 아이디 있죠? 유튜브 아이디. 네, 그것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즉시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전한 파일도 보내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화된 파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핸드폰 갤러리에 2장 다 저장하시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단어 시험 치듯이 반복해서 보시면 금방 숙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이벤트는 지금부터 딱 일주일만 진행할게요. 마지막까지 영상을 봐주시고 지금까지 저를 믿고 열심히 공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의미해서 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카톡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 주변의 친구들에게 많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제가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영상 많이 만들어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촌 토익 1위 지성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